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뉴스파이터가 끝난 뒤에 정말 기습적으로 이 오후에 검찰에 자진 출두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먼저 주말 사이 혹시 바쁜 관계로 이 뉴스 놓치신 분들 위해서 대체 안희정 전 지사가 뭐라고 했는지 얘기를 듣고 손수호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때 했던 말과 나올 때 했던 말을 저희가 분리해서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먼저 들어갈 때 했던 말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예정에 없었던 그런 또 검찰 출석이었는데요. 들어갈 때 이제 그 김지은 전 비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내, 가족, 그 국민들에 대한 그런 그 미안한 그 감정을 말했고요. 그리고 또 성실히 검찰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혐의를 인정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정치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사회적인, 도덕적인 그런 그 비난 정도와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다, 잘못했다, 여기까지 그랬다 쳐요. 지금 네티즌들의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 물론 안희정 전 지사는 자연인이기도 합니다. 전 충남도지사, 그리고 한때 대권을 꿈꿨던 사람, 그걸 떠나서 자연인 안희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족들 생각한다는 거 당연지사일 거예요. 그렇더라도 손수호 변호사님, 적절했습니까? 글쎄요. 이게 그 유력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어떤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희정 전 지사가 스스로 또 짊어지고 책임지고 또 부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또 그 부분과 별개에서 또 이제 법적인 부분의 대응으로 보자면은 사실은 굉장히 현명한 그런 대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실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라는 게 그 정치적인 평가나 아니면 사회적인 평판은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법적인 부분의 평가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했구나, 그 행동 자체가 법적으로 볼 때는 어떻다라는 그런 개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먼저 이제 조사를 이제 진행하기도 전에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라든지, 또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법적인 대응에 있어서 도움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도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그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법적인 부분에서는 그 이상, 본인이 했던 행동 이상의 어떤 책임을 지지는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됩니다. 김 교수님, 사실 검찰은 뭔가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 피해자 조사, 즉 김지은 전 비서에 대한 조사를 충실하게 좀 조사한 다음에 뭔가 시간표, 스케줄상 나중에 안희정 전 지사를 부를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왜 느닷없이 안희정 전 지사는 자진 출두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서로 시각이 다른 거죠. 검찰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또 관련된 정황들, 그리고 주변인들에 대한 모든 조사를 마치고 그 부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명확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한 이후에 이제는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사 입장은 완전히 다른 거죠. 본인은 제가 나오고 있는 그 발언들을 본다면 정말 유력한 대권 주자에서 하루아침에 추락한 그런 입장에서 본인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무엇인가? 일단은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보루는 이제 가족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자신의 기대고 의지하는 마음을 일단 피력을 한 거고요. 그렇지만 이 조사에서 만일의 경우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피의자 김지은 전 비서의 사실상 진술에 의해서 모든 준비 상황, 그리고 이 조사 상황이 속속 언론에 또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입장도 항변하지 못한 채 파렴치한 범죄자로 이제 취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 본인은 아직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봅니다. 비서가 본인을 존경하고 또
어떤 위력에 의한 강제적인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의 입장을 검찰 조사에 반영하고 네. 또 언론에 최소한도 이런 부분이 자신의 입장이 반영돼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네. 위해서 전격적인 출석을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초기 조사를 하고 또 다시 재소환을 해서 나머지 또 이 불일치하는 부분들 그리고 네. 뭐 관련자들은 여러 가지 증거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아마 추궁을 하게 되고 검찰의 일정대로 아마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 변호사님, 요거 하나 네. 여쭤볼게요. 네. 검찰 입장에서는 준비가 덜 됐다면 또는 안 됐다면 네. 자진 출두한 안희정 전 지사를 잠깐 면담한 다음에 오늘은 때가 아니니 그냥 돌아가세요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당연히.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고소인에 대한 김지은 전 비서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얼마나 사실관계 파악에 대한 큰 도움이 될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도 검찰도 잠깐의 어떤 그 면담 정도로 그치고 조사가 다 끝나고 출석 요청을 할 테니 그때 나와라. 라고 돌려보낼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봤거든요. 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수사의 어떤 그 실질적인 도움이 어느 정도인지와 별개로 아니 먼저 검찰에 나와서 내 이야기를 하겠다는데 네. 진상을 밝히겠다는데 이거를 돌려보내는 것 자체도 검찰 입장에서는 아. 그 돌려보낸 후에 여론이 검찰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일단 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네. 들어보는 그런 네.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선임한 그런 그 변호사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게 네. 1차 조사에 그친 것 같다. 아하. 추후에 여러 차례 조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네. 점을 스스로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안희정 지사가 도대체 왜 먼저 검찰에 나갔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 교수님께서도 잘 그 지적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 부분 외에도 뭐 짐작을 해보자면 네. 구속에 대한 우려를 좀 없애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것이고요. 또 물론 법적으로 아직 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중한 범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구속이나 뭐 체포나 등등 이런 그 신병의 어떤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 언제든 나갈 수 있다. 나는 도주하지 않는다. 도주 우려 없다.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어 네. 보이고 또 이제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직전에 네. 취소했죠. 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보다 검찰에 나가서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도리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담겨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안희정 전 지사 말대로 자진 자진 출석한 이후에 본인만이 알겠죠. 그 이유는. 그런데 벌써 언론들이 이런저런 분석을 내놓는 것은 뭔가 여기에 석연치 않은 노림수가 있다. 자진 출석한 건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궁금합니다. 이것도. 최명규 원장님.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죠. 자진 출석해서 들어갈 때, 검찰청사 들어갈 때는 김지은 씨에 대한 얘기는 한 줄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11일 새벽에 나올 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김지은 씨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했더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못 들으신 분, 기억 못하신 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지은 씨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잘 들어보세요.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서 미안합니다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요.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최명기 원장님, 제 참모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돼요. 그런데 마음의 상실감, 배신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상실감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김지은 씨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김지은 씨가 만약에 본인을 갖다 존경해서 상사로 존경했다 그러면 이 일은 어떤 그 훌륭한 사람으로서의 안희정의 이미지를 완전 상실시켰으니까 네. 그 입장에서 상실감이라고 표현한 걸 수도 있고요. 네. 다른 의미는 저 상실감이라는 표현을 갖다 통해서 둘이 합의된 연인 관계라는 걸 갖다 암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하. 배신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될 정도로 이렇게 널리 알려진 사람이고 겉에서 그렇게 존경한 사람인데 나의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그게 김지은 씨로 하여금 배신을 느끼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건데요. 네. 또 저 배신감이란 뉘앙스는 뭔가 하면은
내가 뭔가를 같이 하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 배신함 셈이 되어서 네. 미안하다라는 뉘앙스를 하게 되면 또 역시 본인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네. 이거는 합의되고 일정 부분 애정이 내포된 관계였다라는 뉘앙스를 갖다 풍기게 되는데 어느 쪽인지는 안희정 지사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홍순민 아나운서, 네. 상실감이나 배신감이라는 알 듯 모를 듯한 단어를 썼던 안희정 전 지사, 검찰 조사에서는 대체 그러면 뭐라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체 김지은 씨에 대해서 왜 이랬답니까? 그러니까 검찰 이제 조사 전에는 뭐 국민 여러분들께 도민 여러분들께 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검찰 조사에서는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그 대부분의 시간을 혐의 부인에 쏟았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했어요? 네네. 뭐라면서요? 네. 갑자기 이제 나타난 바람에 이제 검찰 쪽에서도 준비가 안 된 상태였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나타나서 이제 하는 소리가 뭐 혐의를 부인하는 거다. 나는 뭐 그런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했는지는 아직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한 겁니다만, 일단은 보세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김지은 전 비서가 지금은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 비서란 말씀입니다, 지금. 자기의 의지에서 물러난 게 아니에요. 충남도지사가 자동적으로 면직을 시켰어요, 지금. 김지은 전 비서가 JTBC 뉴스룸 나와서 했던 최초 인터뷰에서 거부할 수 없었다. 당시 안희정 지사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 고소장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고소장에 제출했잖아요. 그걸 부인합니다. 어떤 압력이나 강제성이나 위계에 의한 강압은 없었다고 전면적으로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희정 전 지사가 금요일 날 들어가서 한 9시간 반 정도 검찰에 일단 조사를 받았어요. 1차 조사입니다. 이거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새벽 2시 반 정도에 나왔습니다. 앞서 기자들이 물어볼 때가 바로 새벽 2시 반 정도, 10일 날, 토요일 날 새벽 2시 반 정도 됩니다. 그 이후에 어디로 갔을까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언론들이 쫙 따라 붙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어디에서 포착이 됐습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이 안희정 지사의 차량은 이제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는데 한 휴게소에서 포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언론 한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뭐 헝클어진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지고 지금 이 사진이 실제로 그 휴게소에서 휴게소에서 찍힌 그 사진입니까? 언론과의 취재에서 네, 방금 나왔던 사진 이제 차량을 뒤로 하고 나온 상태에서 찍힌 사진이고 네. 지금 이제 뭐 얼굴을 이제 가린 사진도 찍히는데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지고 계단에 쪼그려 앉아서 이제 하는 소리가 내가 버티는 이유는 가족들 때문이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가 그러면 김지은 씨에 대해서는 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고소한 내용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굳은 표정으로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하하, 손 변호사님.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자연인이기도 해요. 전 충남도지사, 전 대권 후보 그걸 떠나서 자연이기도 해요.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가족 얘기만 하고 있네요. 김지은 씨 얘기 물어봤더니 기자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지은 씨. 그랬더니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뭐 이제 한 매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 중에 특정한 일부만 부각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없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그 분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은 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지금 그 사실이 범죄다. 또 그 해당 전 비서의 이야기가 사실이다라고 믿는 그런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상황에서 실망하는 분들의 어떤 실망의 정도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또 물론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그 상응하는 그런 그 벌을 받아야 되겠고요. 또 만약에 잘못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 잘못이 없는 점을 또 스스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론도 사실 물론 그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고 또 사안 자체도 중대하고
또 굉장히 대중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그런 사안이긴 합니다만, 너무 또 이제 좀 자극적인 쪽으로 또 흘러가는 것도 한번 좀 경계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명기 원장님 보실 때는 이게 동아일보 보도에 뭐 언론이라 할 필요도 없잖아요. 뭐 동아일보 오늘 썼으니까. 동아일보 보도예요. 최명기 원장님 보실 때는 동아일보 보도가 이런 표현은 조금 송구합니다만 시청자 여러분께 결과적으로는 안희정 전 지사 본인에게는 도움이 되는 보도예요? 안 되는 보도예요, 이거? 근데 일단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서로 이게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아니라 이게 불륜이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올바른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안희정 지사가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갖다 보임으로써 안희정 지사의 굉장히 어떤 일종의 동정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떠나서 안희정 지사에게 있어서 아내에 대해서는 굉장한 미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충남도지사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지지를 못 해주고 본인이 정치를 하면서 본인이 가족 곁에 있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안희정 지사 쭉 책을 읽다가 보면은 굉장히 인상 깊은 기억이 나오는데 본인이 뭐 학생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갖다 민주화운동도 하면서 자기는 집에 돈을 갖다 안 붙여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가장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있어요. 그거에 있어서 무너졌다는 거에 대한 어떤 배신감, 본인 스스로도 느끼게 되는 자신에 대한 배신감이 있게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족들에 대한 게 거의 안희정 지사의 머릿속에 대부분의 생각을 갖다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안희정 전 지사가 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난 안희정 지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표현이 그래요. 이게 관점의 차이라고 앞서 이제 최명기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를 고소한 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 아내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후 어떤 일을 당하든 아내와 가족들 곁에 조금 더 있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는 곳을 이제 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댁으로 가고 싶어도 집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을 테니 나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떤 뉘앙스인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의 몫으로 맡길게요. 뉴스파이터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이 뉘앙스는요. 그런데 홍수민 아나운서 궁금한 건 휴게소로 가는 저 차량에 그럼 혼자 운전한 거예요? 이 안전지사가 운전을 한 건 아니고요. 안전지사는 조수석에 타고 네. 왼쪽에 운전석에는 안전지사의 친구가 타서 이제 친구가 운전해 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친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네.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 안전지사의 잘못은 나도 인정하지만 사실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지금 도와주고 있다. 이 친구의 아내가 지금 집에서 잠 못 이루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심리는 어떻대요? 심리는 지금 지금 저런 극단적 선택을 할까봐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 안전지사 심리 어떤 상태래요 지금? 일단 며칠 동안 그 입고 있었던 옷을 한 번도 갈아입고 있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그 전날까지 아내가 있었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서 며칠째 잠도 못 이루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전지사 측에 이제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전지사의 심리 상태가 불안하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라 가족과 함께 머물며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잤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하겠죠. 잠을 잘 못 잤답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친구가 대신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 어디의 모처로 저 차량이 계속해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그 언론이 개인적 문제라 또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네요. 이 얘기는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안희정 전 지사의 평소의 행동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손수호 변호사님. 네. 재선까지 했잖아요. 충남도지사를 안희정 전 지사가. 그런데 별도의 홍보팀을 운영해왔다.
뭐 대통령급이었다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어느 정도였기에요? 2010년에 충남지사로 이제 취임을 했죠. 네. 안희정 전 지사가.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도에 이제 영상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도정 홍보 영상도 찍어야 되고요. 네. 일단 할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5명의 직원들이 이미 있었는데요. 이제 사진실에. 그런데 미디어 센터를 별도로 만들었다라는 네. 점입니다. 이제 미디어 센터가 이제 3개 팀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한 팀인 콘텐츠 팀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지사 관련된 개인적인 그런 특히나 거기에 그 방점을 두어서 주안점을 두어서 영상 작업을 했고 네. 이게 인력도 중복되어 있는 상태고 또 예산도 낭비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요. 네. 이게 뭐 다른 지자체의 경우와도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고요. 네. 그리고 또 기존에 있었던 영상팀과 새로 만들었던 미디어 센터 산하 콘텐츠 팀의 역할이 뭐 중복되는지 여부, 그리고 또 안희정 전 지사의 개인적인 치적이나 또는 정치적인 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그 부각을 위해서 했던 임무가 주된 업무인지 등등을 잘 따져서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충남도청의 홍보협력관실 직원이 그런 말을 합니다. 도정보다는 안희정 전 지사 개인 활동을 다룬 영상 제작에 주력한 부서였다. 자기네들은. 그리고 충남도청 관계자도 안희정 전 지사가 개인의 모든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런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직원들은요. 동일한 행사에 촬영팀이 너무 많이 출동해서 창피한 적도 있었다. 마치 대통령이 현장 시찰한 느낌이 들 때도 잦았다. 이게 비단 혹시 안희정 전 지사만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그럽니까? 혹시 이걸 좀 알 수 있을까요? 다른 데도 다 그렇지 않고요. 네. 왜냐하면 안희정 전 지사는 사실상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주목받았던 지난 대선에서도 경선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네. 2등을 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과 거의 뭐 추격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과연 누가 정말 친노와 후계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서로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주목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 뭐 각 광역단체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물론 뭐 기본적으로는 공보관실이 있고 거기서 최소한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들어서 새로운 미디어 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별도의 또 팀이 동원이 되고 그것은 역시 본인 스스로가 대권에 대한 꿈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주변도 사람들이 모였다. 최근에 정치권 얘기를 들어보면 안 전 지사 주변에서 사실상 대권 후보를 이제는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꿈을 가진 분들이 정말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네. 그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는 계속 나왔고요. 저도 네. 또 그런 사실을 일부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꿈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조직과 역량 이런 부분을 늘려나가던 중이었고 네. 이제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일순간에 추락하는 스스로 권력의 오만함에 사실은 빠져있지 않았나. 네. 지방자치단체라는 이 소황제 거기에 머무르면서 네. 국민들과 또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과거의 개혁주의자 안희정이 아니라 이제는 지방의 소황제가 돼서 스스로가 군림했던 그렇기 때문에 한 여성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 채 네. 지금도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본인의 마지막 볼은 이제 가족에만 집착하고 있는 네. 모습들 이것도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순민 아나운서 조금 전 자막에 대규모 정책 특별보좌관을 안희정 전 지사가 운영했다는데 대체 몇 명이나 운영한 거예요? 몇 명이나 데리고 있었던 겁니까? 특별보좌관을. 여기 보니까 뭐 행정, 복지, 경제, 삼농, 혁신 등등 해서 모두 17개 분야에 22명의 특별보좌관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지사도 광역단체장도 그래요? 다른 광역단체장은요, 많아야 5명 정도의 특별보좌관인데, 안전지사는 그러니까 그 4배가 넘는 인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정책 특별보좌관을 모두 다 둬요? 정책 특별보좌관도 아예 없는 광역단체도 있습니다. 한때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제 기억으로는 많이 뒀다고 문제됐었는데 어때요? 그때 6명, 많이 둔 게 6명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3명으로 줄어놓은 상태죠. 이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운영 인원이라고 볼 수 있네요. 손 변호사님, 물론 분석이고 시각이고 합니다만 혹시라도 대선 전초전 캠프를 운영하는 셈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죠. 네. 물론 정책 특별보좌관이 뭐 급여를 받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인물들이었는지를 면면을 좀 봐야겠습니다만 문제를 일으키는 인사도 있었고,
또 어떤 그 유력한 정치인 그리고 또 대권주자와 함께 일한다라는 점을 과시하면서 네.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럴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 또 다른 경우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많은 숫자라고 한다면 뭐 의도가 좋았을지 몰라도 네. 그에 대한 우려가 주변에 있었던 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최명규 원장님, 이것도 시각이고 분석이고 추정입니다만 권력에 너무 일찌감치 젖어 있다거나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던 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요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는 이제 의식적인 의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를 과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가에는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처럼 생각하고 대통령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그래야 대통령이 되는 거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런 부분도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또 본인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충남도지사가 되기 전까지는 정치적으로 한 번도 의원이 돼보신 분도 적도 없고요. 그리고 한 번도 직위를 맡은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빠른 나이에 권력을 갖다 성취했다 그러지만 그 전에는 아무런 성취가 사실은 없었고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또 감옥에 갔다 오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인생의 가장 커다란 기회를 갖다 놓쳤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보상 심리 때문에 더욱더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더욱더 크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기 CG 나옵니다만 마치 대통령이 현장 시찰하는 느낌 받았다. 저 느낌이라는 건요. 그 당사 현장에 있던 사람들 느끼는 감정은 물론 개인적 감정이라고 그냥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저 느낌이라는 건 현장에서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야, 이건 좀 오버 아니야? 이거 도지사가 아니라 대통령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최명규 원장인데. 그러니까 그게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네. 진짜 대통령 같아. 이렇게 몰리고 이런 걸 보면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네. 해서 본인이 어떤 정치 생명을 갖다 대통령 마케팅에 뒀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게 사실은 유효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시각의 차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요, 김 교수님, 앞서 17개 분야의 22명의 특별보좌관, 물론 급여는 안 준답니다. 명예직 같아요. 하지만요, 이게 꼭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는 마세요. 정치권에서 특히, 정치권에 흔히 나오는 비판이 뭐냐면, 명함을 파줍니다. 어떤 유력 정치인들이 자신의 특별보좌관, 무슨 정책특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함을 봐줍니다. 그 명함을 가지고 호가호위하는 사람들 많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안 전 지사가 이런 정책특별보좌관을 둔 이유는 저는 보니까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노사관계, 또 여성, 뭐 네. 산업. 다시 말해서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있는 전문가들과 연계함으로써 정책을 개발하고 하겠다는 사실상 대선 주자로서 활동하고 향후의 정치적 꿈을 위한 그런 네. 단계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 계신 분들의 면면이 과연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제 역할을 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했는가. 이 사안이 터진 상황들을 본다면 결국은 스스로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안전지사가 혹시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바른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네. 그렇게 없었지 않았나. 스스로 결국은 지방의 소황제에 머물렀던 네. 안전지사가 몰락하는 모습들, 우리 정치권이 정말로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지점이 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 그런 지적이 있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손소 변호사님, 네. 검찰이 안희정 전 지사를 다시 부를 가능성도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다시 부를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제대로 된 압수수색한 그런 압수물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자발적인 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준비를 다 한 후에 본격적인 조사가 있지 않을까, 아하.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여기서 또 궁금증이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안희정 전 지사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던 여성은 김지은 전 비서뿐만이 아닙니다. 추가 피해
폭로했던 여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안전지사에게 7차례에 걸쳐 추가 피해 당했다는 그 두 번째 폭로자도요. 이번 주 중에 검찰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고 아, 네. 주변에 이제 그 돕고 있는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네. 고소위에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고소장이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니까 한번 또 뉴스파이터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실까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말입니다. 인생 한방 로또가 아니라 미투구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